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사실은 마음의 고통도 심각하지만 결국 몸의 건강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적 위기, 또 침체기, 또 가난의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침체기, 위기, 가난의 순간에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값싼 보상, 값싼 위로를 선택하게 되죠.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마약 또는 뭐 섹스, 이렇게 아주 강렬한 도파민,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몸을 망가뜨리죠.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건강, 신체적 건강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은 경제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왜 몸에, 건강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코르티솔의 증가입니다. 네, 코르티솔 뭐죠? 맞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복부에 계속 저장되게 됩니다. 이 뭔가 긴장하게 되고 무엇인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은 지방을 계속 축적시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극한의 상황, 저 북극곰 대부분 다 지방이래요, 몸이. 왜 그럴까요? 예,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게 정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또 뇌 기능도 저하됩니다. 가난하면 결국 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죠. 이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가난한 상태로 정말로 경제적 위기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티솔 분비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위험이 더 높아지죠. 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결국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뭐죠? 네, 흥분하고 불안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투쟁과 도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은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힘 빼시고 내가 용 쓰지 않아도 상황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용 쓰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염증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성 스트레스, 특히나 이 경제적 고통은 면역계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간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에 계속 골골거리게 되죠. 그리고 염증 물질이 증가된다는 건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생기고 관절염이라든지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은 나쁜데 내 몸마저 계속 피로하고 머리가 맑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긴대요. 이렇게 경제적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들, 이 균형을 깨트린답니다. 그러다 보면 위산 증가, 이것이 분비가 많아지고 또 이것은 결국 소화불량,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궤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힘든 순간에라도 식사 시간, 그리고 꼬박꼬박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면장애예요. 그리고 피로 누적입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결국 불면증과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하고 또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도 뭐죠?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감정 조절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미쳐서 날뛰는 망아지예요. 감정은.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려면 대단히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 계속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죠? 감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네, 작은 거에 웃고, 작은 거에 울고, 작은 거에 화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기빨리는 사람이 됩니다. 걔만 만나면 기빨려. 죽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장애, 이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또 수면장애는요, 역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코르티솔 증가를 더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신체 건강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무실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실 시간에 일어나시고 정말 숙면을 잘 취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생식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만성 스트레스는 결국 남성 호르몬을 줄이게 만듭니다. 네, 분비가 적게 되죠. 그렇게 되고 또 여성은 배란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불순도 생기고요. 또 이 난소에 이 다양성 난소 증후군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불임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꾸준하게만 내가 이 원칙들을 지킨다라고 하면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돈이 들지 않는 건강, 운동 습관이 있습니다. 뭐 제일 가까운 건 뭐가 있어요? 걷기,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거 있죠.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은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계단 오르기 같은 것은 하체 근력과 또 심폐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뭐 일도 잘 안 되고, 그죠? 또 뭐 돈도 좀 여유 없고, 그러면 건강 삼아, 네, 그냥 걷자고요. 지하철비도 줄이고, 택시비도 줄이고, 좋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뭐요? 그냥 그 타서 뭐해요? 네, 집에 일찍 들어가봐야 뭐 좋은 걸 볼 일 없고, 회사에 일찍 가봐야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네, 회사 갈 때도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고 운동 삼아.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도 아파트면 계단으로 올라가자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네, 자, 맨몸 운동도 있습니다. 네, 헬스장 갈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쿼트, 푸시업, 그죠? 플랭크, 런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맨몸 운동이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방식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네, 유튜브나 무료 홈트 영상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네,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십시오. 자, 공원이나 산 같은 데 가셔도 좋죠. 네, 집 근처에 공원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좀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네, 또 뭐 주말에 산 가시면 산 돈 안 내잖아요. 그죠? 가벼운 복장으로 분명히 산에 올라가시면 마음도 몸도 훨씬 더 나아지실 겁니다. 저도 대단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산에 어떤 그 정말 등산의 매력에 폭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일이 좀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등산화 신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혼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뭐 그냥 음료수 하나 사서 내려오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면 산에 좀 올라가 보십시오. 평일에 가시면 한산하고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저렴한, 우리가 건강식단 하면은 막 대단히 막 엄청난 요리들, 네, 정말 비싼 재료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저렴하면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꽤 많습니다. 자, 볼까요? 네, 일단은 고단백 우리가 섭취해야죠. 그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계란, 두부, 콩, 고등어,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이런 거 자주 드시면 분명히 단백질을 잘 채울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탄수화물 드셔야 돼요. 자꾸 인스턴트, 그 다음에 뭐 면 요리
이런 거 드시면서 한 끼 때우지 마시고요. 네, 고구마, 현미, 귀리, 그 다음에 또 감자 이런 거 드시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가격에 비해서 영양소가 충분한 그런 야채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야채값들도 비싸요. 그죠? 그런데 요 싸면서도 영양이 많은 그런 야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근,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무 이런 것들 정말 좀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이런 이 야채들 좀 많이 드시면 분명히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간식 같은 거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정말 달콤한 디저트, 도넛, 뭐 치킨 이런 거 좋죠. 근데 이런 거 드시면 돈도 많이 들고 몸도 그만큼 많이 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견과류 많이 드세요. 네, 저도 이 견과류를 이렇게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먹습니다. 네, 참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가 정말로 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 건데 치매 걸리면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봐요. 이거 10,000원인가? 10,000원 좀 안 하고 이래요. 그러면 요 정도 가지면은 한 달도 먹어요. 그럼 뭐 간식 한 달 먹는데 10,000원이면 괜찮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정신 건강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15분은 꼭 명상하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 하시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안감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또, 감정일기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무슨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분명히 가난하고 위기의 순간이고 침체기면 분명히 내 주변의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 감정은 항상 부정적 정서가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분명히 무엇인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시려면 이 감정일기 쓰시는 거를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자꾸 고립을 선택합니다. 누구 만나면 자존심 상하고 돈 들고 시간 낭비하고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또 핸디캡을 느끼기도 해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여행 갔다 왔다, 차 바꿨다, 집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일상이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느낍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당연히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마세요. 새로운 모임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네, 무료 모임도 많잖아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서클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교회나 성당, 종교 모임 같은데 돈 많이 안 내도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외로움을 좀 줄이시고 또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돈은 없고 마음의 여유는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료 심리 상담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분명히 자치구 내에 무료로 상담해주는 센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비영리 어떤 단체들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고 또 뭐 종교기관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 또 어떤 놀이치료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분명히 정신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분명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왜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생각할 게 많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럴 때는요. 글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쭉 나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들 그리고 쭉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제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면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자기 전에는요. 스마트폰, TV는 좀 멀리 하시고요. 또 따뜻한 차 같은 거 드시면
깊은 수면, 숙면에 들어가기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무료로 해주는 건강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건강검진, 나이 50 넘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또 공공체육시설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죠. 뭐 시에서 하거나 구에서 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뭐 거기서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비용이 쌉니다. 뭐 그 정도도 나한테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뭐 3만 원, 5만 원 이래요. 네, 한 달 비용이니까 그 돈은 충분히 값어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좋죠. 도서관 같은 거 이용했을 때 뭐죠? 거기서 건강 관련 서적, 그 다음에 또 무료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분명히 돈 안 들이고도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의 신체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기도, 미래도, 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또 상황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내 자신의 어떤 존중, 나의 값어치는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신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나의 마음을 못 잡으면요. 결국 몸까지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삶이 길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빠지는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불공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벌어들여야 될 돈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뭐 직장이든 조그만 사업체든 이 정도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0에도 다시 시작해서 가능하고요. 50에서 다시 시작해도 가능하고 60에서 다시 시작해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건강한 마음과 신체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건강을 잃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